네, 안녕하세요. 기타리스트 에디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인사드리게 되는 것도 처음이라서 좀 어색하긴 합니다만 끝까지 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금 보시다시피 제가 기타를 아예 들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냐면요. 여러분들이 연습할 때 어떤 연습을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떻게 해야 좋을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인데요. 먼저 시작하기 앞서 제가 평소에 가장 많이 듣게 되는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뭘 어떻게 하면 기타를 잘 치게 되나요? 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뭘 어떻게 하기를 고민해 보기 전에 뭘 하지 말아야 될지를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좋은 거를 내려놓게 되면 상대적으로 좋은 것만 남게 되기 마련이니까요. 자, 그래서 이제 본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기타 실력이 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건 바로 연습이 되겠죠. 그럼 연습할 때 가장 필요한 건 뭘까요? 그건 바로 시간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연습할 시간이 정말 없는 것 같아요. 그건 왜 그런 걸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연습해야 할 시간에 뭔가 다른 걸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보고 있는 폰이 될 수도 있겠고요. 뭐 아니면 뭐 여러 다른 모임에 있을 수도 있겠고요. 뭐 기타 등등 수많은 다양한 이유들이 우리 주변에는 존재합니다. 자, 하지만 제가 굳이 그런 것들을 일일이 다 하지 말라고까지는 못하겠지만 그런 것들을 좀 줄여야지 연습할 시간이 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습은 시간 날 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시간을 내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아시겠죠? 자, 그럼 두 번째로 이렇게 연습할 시간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정말 열심히 연습을 해야 되겠다라는 다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런 다짐을 실행에 옮길 수 있을 만한 계획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정말 하루 종일 눈코 뜰 새 없이 일하느라, 알바하느라 바쁜데 매일 두세 시간씩 연습할 거야. 라는 건 전혀 현실적이지가 않죠. 그래서 본인의 상황과 환경에 맞게끔 최대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 얼마큼 얼마나 자주 연습할 건지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그 계획을 실행에 옮길 수 있어야 되겠죠. 그건 온전히 여러분들만의 몫인 만큼 저는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라 믿겠습니다. 자, 그럼 연습할 시간과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계획까지 잘 세워놨습니다. 자, 그럼 이제 곡 선정을 해야 되겠죠. 연습할 곡을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본인이 하고 싶은 곡보다 할 수 있는 곡을 찾아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눈높이에 맞는 곡을 찾아야 된다는 건데요. 왜 그러냐면요. 이 갭이 좀 더 크다 보면은 아무래도 중간에 하다가 막히게 됩니다. 계속 해서 막히고 또 막히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레 포기하게 되죠. 그리고 흥미도 잃게 되는 거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기타는 기타 케이스 안에 있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게 되는 거겠고요. 자,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본인의 눈높이에 맞는 자, 본인의 레벨보다 아주 살짝 위에 있는 곡들이 좋겠네요. 자, 그래야지 좀 더 자극도 되고 뭔가 조금만 더 하면 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곡들로 이제 선정해 놓고 연습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선곡을 마친 다음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연습을 할 차례인데요. 연습할 때는 그냥 무작정 처음부터 뭐 할 수 있는 데까지 하는 게 아니라
각 파트별로 나눠서 연습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뭐 인트로, verse, chorus, 그리고 기타 솔로 이런 식으로 나눠서 하는데 하다 보면 잘 안 되는 부분이 뭐 한두 군데 정도 나올 수는 있어요. 뭐 물론 그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온다면 문제가 있는 거겠지만요. 그럴 경우에는 그 곡 레벨이 본인과 안 맞는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좀 더 쉬운 레벨의 곡을 다시 선정하는 게 좋겠고요. 뭐 그렇지 않은 때는 뭐 괜찮습니다. 뭐 한두 군데 정도는 그냥 개의치 말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파트가 한 90% 정도 소화가 됐을 때쯤 다음 파트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다시 처음부터 새로운 파트까지 연습하는 게 아니라 다음 파트만 따로 연습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다시 처음부터 또 새로운 파트까지 하게 되면 당연히 첫 번째 파트는 계속 중복이 되겠죠. 그래서 나중에는 연습량에서도 큰 편차가 생기게 됩니다. 그렇죠? 처음에는 연습을 많이 하게 되는데 가면 갈수록 점점 줄어들게 되겠죠.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이제 파트별로 고르게 나눠서 연습을 해야 되는 거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는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다 합쳐서 연습이 아닌 연주를 하는 겁니다. 자, 연습은 따로 각 파트별로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본인만의 감정과 본인만의 느낌을 실어가면서 이제 연주를 하는 거예요. 자, 아시겠죠? 자, 그럼 아까 잘 안 됐던 부분들은 어떻게 하느냐? 자, 이런 부분들은 매일같이 연습하는 기계적이고 반복적인 연습 루틴에다가 넣어놓고 같이 연습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잘 안 되거나 이렇게 막히는 부분들은 기술적인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얼터넷 피킹이라든지 뭐 스윗 피킹이라든지 자, 이런 기술적인 부분들이 안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반복적이고 기계적인 연습을 할 때 같이 포함시켜서 연습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연습을 할 때 메트로놈은 반드시 꼭 틀어놓고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템포도 본인이 완벽하게 소화할 수 있을 만큼 느린 템포로 낮춰놓고 해야 돼요. 자, 그렇지 않고서는 이렇게 연습하는 의미가 없습니다. 자, 반드시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본인이 소화할 수 있을 만한 템포까지 낮춰놓고. 자, 그러다가 이제 뭐 조금씩은 올려도 괜찮습니다. 뭐 원곡 템포까지 굳이 올리려고 너무 애쓰지 않아도 돼요. 그냥 하다 보면 한계치가 또 나올 겁니다. 그럼 괜찮습니다. 거기서 멈춰놓고 그 템포에서 계속 연습하는 거예요. 그 대신 정확하고 완벽하게. 예를 들어서 얼터넷 피킹이 잘 안 된다고 치면 자, 천천히 연습을 하게 됩니다. 왼손 운지 한 번 할 때 피킹 한 번, 또 다음 운지 할 때 또 피킹 한 번. 자, 이렇게 왼손과 오른손의 조합을 연습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는 템포가 빨라져도, 그러니까 왼손이 빨라져도 오른손이 자동적으로 거기에 맞게끔 같이 빨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느리게 칠 때랑 빠르게 칠 때랑 같은 모양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같은 손 모양이어야지 되는 겁니다. 자, 느릴 때 이렇게 쳤다가 또 빠르게는 다르게 치면은 안 되는 겁니다. 자, 아시겠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연습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라. 그리고 두 번째, 내가 처한 상황에 맞는 현실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세운다. 그리고 그 계획을 행동에 옮긴다. 그 다음 세 번째, 내 눈높이에 맞는 선곡을 하고 파트별로 나눠서 연습을 한다. 그리고 잘 안 되는 부분은 따로 모아서 연습을 하고
마지막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연습이 아닌 연주를 한다. 자, 여기까지가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제가 이렇게 기타 연주 하나 없이 그러니까 이야기만 잔뜩 늘어나서 혹시나 지겹지는 않으셨나 모르겠는데요. 그래도 제가 평소에 늘 여러분들한테 해주고 싶었던 이야기였던 만큼 반드시 꼭 머릿속에 잘 기억해 두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